의원님이 이런 지적을 많이 하신 것을 알고 있고요. 제가 SOC 투자를 줄여서라도 한 것은 SOC 투자에서 마구잡이로 아무거나 줄이지 않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낙후된 부분이라든가 꼭 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국가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김영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경기가 둔화되고 중국발 금융시장이 지금 불안하고 있습니다. 또 예.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자본 유출 위험성이 굉장히 증대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1166조에 이르는 가계부채, 주택담보대출의 내관이 폭발할 수도 있다.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 경제를 보면은 총체적으로 수출 부진과 이 잠재 성장률 저하 등 총체적인 위기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지난 1년간 최경환 부총리 시절에 보면은 빚내서 집사라는 지금 부동산 경기 부양으로 1년간을 버텨오는 그런 잘못된 정책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이 총체적 경제 위기의 이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지금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장관 후보자께서는 터널의 끝이 보인다고 생각합니까? 예, 저희는 뭐 아직 그렇게 터널의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위기 상황이다라고 판단은 하지 않고요. 다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경제 상황이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뭐 대외 리스크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녹록치 않은 것은 아주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거기에 철저히 대응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장관의 경제 인식이 제가 생각할 때는 3%대 성장 복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나친 낙관주의랄지 또 오판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경제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장관 후보자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한 경제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임해야지 지금 막연한 낙관론 최경환 전임 후보자 전임 장관 따라하기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게 한결같은 국민의 지적이고 언론의 지적이라는 것을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막연한 낙관론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부총리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에 한 가지 제가 검증을 하겠습니다. 그 동작구 상도동에 이 대림 아파트를 1982년 2월 달에 이 소유한 적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후보자께서 대학을 갓 졸업한 유학생 시절이었다고 네, 그러는데 유학 중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대학을 갓 졸업한 유학생 이 부부가 경제적 어떤 부모랄지 외부 경제적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아파트인데 네, 그 당시 가격으로 보니까 분양가가 평당 분양가 105만 원에서 전체 분양가가 2,500만 원이거든요. 82년도에 2,500만 원이라는 돈은 사실 어마어마한 예, 큰 돈이죠. 큰 예. 돈이죠. 예. 근데 그걸 어떻게 그러면 예, 구입 저희가 구입한 게 아니고요. 구입하는 게 증여를 증여를 받았고요. 예, 증여를 받았습니다. 예. 증여를 받았습니까? 예, 예. 증여를 그럼 아버지께 증여를 예, 받으신 예, 예, 선친께서. 예. 그러면 증여를 받아서 증여세를 납부하고 그런. 예, 저는 증여세를 제대로 납부한 것으로 그때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그 제가 우리 저 사무실에서 관련된 자료 제출 요구했는데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는데요. 증여세를 납부했다는 그 증명을 해줘야죠. 예, 저희도 그거를 찾아보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게 하도 오래돼 가지고 그 자료가 없는 것이긴 것 같습니다. 더 찾아보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때 분명히 증여세까지 다 납부했다는 말씀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1982년도니까 오래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게 국세청 자료 증여세 납부 관련 그 자료가 안 나온다 이건가요? 예, 그게 안 나오는 모양입니다. 저희가 그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국회가 어쩔 때 보면 굉장히 자료 제출을 받을 수가 없어요. 개인의 납세 정보에 관한 것은 또 자료 제출을 국세청에서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증명해 줘야 돼요. 그걸 누가 예, 증명을 합니까?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세청에도 그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분명한 것은 그 당시 분명히 그러니까 분명히 증여세를 납부했습니까? 납부했다고 들었습니까? 네, 증여세를 납부했을 수도 있다 이겁니까? 아니,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들었습니다. 납부했다고 예, 예. 들었습니까? 확언을 하신 거를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렇다면 증명을 해서 납부했던 것을
예. 내줘야죠. 제출하지도 않고 자료 제출도 하지 않으면서 납부했다고 국민들 앞에서 이기면 지금 청문회 와서 지금 그렇게 이기는 게 맞는 겁니까? 제가 우기자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그러면 자료를 자료를 제출을 해야 예. 자료 제출을 안 하면 거부를 하면서 아니, 말로만 의원님 한 것을 믿어달라 이거 아닙니까? 예, 의원님 그거 절대 거부가 아니고요. 저희가 정확히 그럼- 찾아보도록 하면서 찾아본 노력을 했고 그것이 그때 지난번 국토부 장관 청문회 때도 저희가 찾아봤는데 못 찾은 것이고 다시 한번 국세청이라도 그것이 있는지 그것은 다시 제가 또 다시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원님이 이런 지적을 많이 하신 것을 알고 있고요. 제가 SOC 투자를 줄여서라도 한 것은 SOC 투자에서 마구잡이로 아무거나 줄이지 않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낙후된 부분이라든가 꼭 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국가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김영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경기가 둔화되고 중국발 금융시장이 지금 불안하고 있습니다. 또 예.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자본 유출 위험성이 굉장히 증대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1166조에 이르는 가계부채, 주택담보대출의 내관이 폭발할 수도 있다.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 경제를 보면은 총체적으로 수출 부진과 이 잠재 성장률 저하 등 총체적인 위기다. 이 일어나지 않도록 거기에 철저히 대응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장관의 경제 인식이 제가 생각할 때는 3%대 성장 복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나친 낙관주의랄지 또 오판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경제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장관 후보자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한 경제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임해야지 지금 막연한 낙관론, 최경환 전임 후보자, 전임 장관 따라하기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게 한결같은 국민의 지적이고 언론의 지적이라는 것을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막연한 낙관론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부총리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에 한 가지 제가 검증을 하겠습니다. 그 동작, 지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지난 1년간 최경환 부총리 시절에 보면은 빚내서 집사라는 지금 부동산 경기 부양으로 1년간을 버텨오는 그런 잘못된 정책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이 총체적 경제 위기에 이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지금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장관 후보자께서는 터널의 끝이 보인다고 생각합니까? 예, 저희는 뭐 아직 그렇게 터널의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위기 상황이다라고 판단은 하지 않고요. 다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경제 상황이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뭐 대외 리스크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녹록치 않은 것은 아주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 증여를 받았습니까? 예. 증여를 그럼 아버지께 증여를 받으셨나요? 예, 선친께서. 예. 그러면 증여를 받아서 증여세를 납부하고 그런. 예, 저는 증여세를 제대로 납부한 것으로 그때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그 제가 우리 사무실에서 관련된 자료 제출 요구했는데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는데요. 증여세 납부했다면 납부했다는 그 증명을 해줘야죠. 예, 저희도 그거를 찾아보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게 하도 오래돼 가지고 그 자료가 없는 것이긴 것 같습니다. 더 찾아보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때 분명히 증여세까지 다 납부했다는 말씀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1982년도니까 오래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게 국세청 자료 증여세 납부 관련 그 학구 상도동에 이 대림 아파트를 1982년 2월 달에 이 소유한 적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후보자께서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 시절이었다고 네, 그러는데 유학 중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 이 부부가 경제적 어떤 부모랄지 외부 경제적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아파트인데 네, 그 당시 가격으로 보니까 분양가가 평당 분양가 105만 원에서 전체 분양가가 2,500만 원이거든요. 82년도에 2,500만 원이라는 돈은 사실 어마어마한 예, 큰 돈이죠. 큰 예. 돈이죠. 예. 근데 그걸 어떻게 그러면 예, 구입 저희가 구입한 게 아니고요. 구입하는 게 증여를 아니고 받았고요. 예, 증여를 받았습니다. 예.